안녕하세요. 빛날맘 쑥쌤입니다. 저도 많이 실수했던 것들이지만 주위 이웃들을 보면서 이렇게 쓰시면 상위 노출도 어렵고 수익도 내기 어려운데 너무 안타까운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들을 유튜브에 이렇게 공유를 했었던 건데요. 블로그 방문자가 오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상위 노출이 안 되거나 조회수가 꽤 낮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는데 사실 영상으로 보는 분들한테는 가장 와닿는 예시가 제목 잡기일 것 같아요. 우선 1편이 영상이 길어서 중간에 잘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말하고자 했던 건 체험단 글을 쓰면은 상위 노출이 잘 안 되고요, 사실. 조회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험단을 줄이고 제 글을 조금 더 쓰기 시작해서 방문자 2,000으로 올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조금 더 정확한 예시는 이따 질문 예시들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익화 얘기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수익화도 어찌됐든 상위 노출이 되어야 해요. 블로그 수익화는요, 애드포스트, 체험단 협찬, 그리고 저처럼 강의라든지 이렇게 유튜브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나 쇼핑 커넥트 등 굉장히 여러 가지 제휴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잘 부분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걸 하려면 어찌됐든 상위 노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거 예시를 보시면 제 블로그 앞에 을 붙이면 PC에서도 모바일 버전 보실 수 있어요. 물론 홈 편집은 모바일에서만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뷰는 똑같이 볼 수가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모바일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뷰에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올린 글이 있고 그 다음에 협찬이 있어요. 협찬글은 이미 4번이나 똑같은 글을 썼기 때문에 이웃들 반응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보를 주려고 챗GPT 사주 대해서 썼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에 글을 많이 써서 경험이 생긴 거긴 하지만 2026년도 새해를 앞두고 쓰시면 더 반응도가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10월 5일 날 똑같은 날짜인데 얘를 보시면 조회수가 상당히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통계를 누르면 유입 경로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위 노출이 정말 여러 개로 되는 거예요. 광화문, 북촌 한옥마을 체험, 북촌 한옥마을 코스, 북촌 한옥마을 아이, 북촌 한옥마을 아이랑, 아띠 서울 투어. 이거 다 뭐예요? 이 제목에 들어간 거예요. 이 제목은 정말 여러분 중요한 자리예요. 제목에 넣으신 걸 위주로 검색이 되고요.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제목을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여기저기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초보자들한테 추천드리는 키워드 개수가 보통 2개에서 3개거든요. 근데 이 실력이 늘어나면 저처럼 이렇게 제목 곳곳으로 유입이 시작되고 그 제목이 하나만 터져도 하루 동안 검색량이 상당한 조회수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지금 참고로 이 글에 대한 조회수가 하루에 최대 500개까지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블로그 방문자가 어느 정도 되세요? 평균 500, 1000 되시나요? 저는 이 글 하나로 500을 찍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다? 무조건 키워드를 공부하셔야 된다. 제목을 만들어서 상위 노출을 하시면 방문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방문자가 늘어나야 저처럼 이메일로 체험단 연락이 옵니다. 체험단 연락은 사실은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오는 건들이 많고 비공개로 오는 건들은 추가로 원고료를 준다거나 보통 블로그 초보자분들은 사실 협찬을 받으실 때 블로그 포스팅, 인스타 포스팅, 카페 포스팅, 댓글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이렇게 비공개로 연락이 오는 협찬건들 같은 게 그냥 단순히 블로그에 글 하나만 쓰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참고로 지금 블로그 챌린지가 진행이 되고 있고 요거 What's in my 블로그라고 해서 각종 글감을 넣어서 글을 쓰면은 여기에 응모가 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따로 다시 리뷰를 해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면 블로그 메인 바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네이버에서 이벤트가 열리면 무조건 하시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특히나 꼭 하시길 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다라고 하면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해야 결국 방문자를 늘리고 방문자를 늘려야 결국 나한테 이런 기회가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상위 노출을 해야지 이웃들도 찾아오고 그 이웃들이 제휴 마케팅을 클릭을 해서 수익이 나든 아니면 그분들이 제 강의나 스터디를 들으시든 또는 제가 물건을 팔더라도 그 이웃들이 결국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다?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 상위 노출 실패하는 이유 7가지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너무 작은 키워드. 검색량이 작은 걸 뜻합니다. 두 번째, 너무 큰 키워드. 이건 대형 키워드. 검색량이 너무 많고 최신 글이 너무 많은 것. 여러분, 글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최신 글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합니다. 네이버는 결국 최신 글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최신 글이 적다면 사실 쓰셔도 노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최적화 블로거들이 쓰는 그 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엄마들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 조심하셔라 하는 게 뭐냐면 유아, 아기, 엄마표, 책육아, 미술놀이 너무 많죠? 엄마들이 좋아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놀아주는 것과 교육, 교구, 그 다음에 책 관련해서는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이런 키워드는 사실 상위 노출이 굉장히 어려워서 전략이 조금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실 상위 노출이 조금 쉬운 편은 뭐냐면 초등, 중등, 고등. 왜냐하면 초등, 중등, 고등 아이들 엄마들은 아이들을 노출하기도 조금 꺼려지고 애들이 컸기도 하고 이때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점점 좀 줄거든요. 왜냐하면 아기를 낳자마자 우리가 경단녀가 되니까 블로그를 했던 건데 이 아이들이 컸다는 거는 이제 사회생활을 다시 하시거나 또는 이 아이들을 찍기가 애매한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블로거 분들이 초등, 중등, 고등으로 올라갈수록 블로그 활동을 많이 안 하십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조금 낮습니다. 상위 노출도 쉽고요. 근데 아기랑 관련된 키워드, 특히나 신생아 관련한 것들은 이게 돈이 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최근 트렌드이고 핫한 키워드. 뭐 예시로 들자면 최근에 라보브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뭐 뉴발란스 운동화가 되게 열풍이 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뭐 솔로지오 이런 식으로 방송이 시작되면 이게 핫해서 상위 노출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빨리 글을 쓰시거나 한 템포 지나서 글을 쓰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는 세부 키워드를 노리는 거예요. 세부 키워드의 예시를 당장 드리자고 한다면 그냥 솔로지옥이 아니라 솔로지옥 OTT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티빙이 있고 아니면 애플 TV가 있고 넷플릭스가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딱 그거에 관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지옥, 디즈니 플러스, 할인 결제 방법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솔로지옥에서의 상위 노출은 포기하지만 세부적으로 찾으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쪽에서 상위 노출을 하면 결국 이게 하나씩 쌓여서 제 거 보시면 이거는 참고로 불톡 플래너라는 사이트고요. 요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 놓을 테니까 요 링크 타고 가시면 1일 무료 체험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건 내돈내산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48개 유효 키워드 여기 물음표가 있어요. 각각 물음표가 이렇게 갖다 대면 설명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유료 지수 프로그램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게 인플루언서들 사용하기가 좀 편해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할인 중이기도 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유효 키워드 이렇게 누르면 실제로 검색 유입이 될 만한, 그러니까 상위 노출된 것들의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실제로 블로그 지수가 저는 준체 6, 유료 지수 프로그램마다 계산법이 좀 다른데요. 이 프로그램은 준체 6이 끝이고 그 다음이 바로 최적 1이에요. 그래서 최적 1까지 이만큼 남았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어떤 지수 프로그램, 예를 들어 불덱스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 지수를 체크를 했을 때 가끔 저는 저를 높게 판단을 해주는 프로그램보다는 좀 이렇게 빡세게 봐주는 거를 좋아해서 불톡 플래너 같은 경우는 준체 6 다음이 바로 최적 1인데 이런 식으로 글을 썼을 때 아, 내가 이 글을 왜 잘 썼지? 이런 거를 분석할 수가 있어서 좋아하는 편이에요. 참고로 지수라는 것은 최근 글 30개를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전체 총 지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이거를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스택공 카페나 뭐 오픈톡방이나 만들어서 스크랩 댓글 공감을 이제 서로 팀끼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능력으로 올린 게 아니라 내 주변 친구들끼리 올린 거기 때문에 도움을 끌어와서 올리는 지수 같은 경우는 금방 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대공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며칠을 블로그를 쉬어도 쉽게 조회수가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스택공으로 올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 달, 두 달 스택공 쉬시면 그대로 지수도 내려가고 조회수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하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검색되지 않는 키워드가 있어요. 검색되지 않는 키워드는 의외로 사람들이 꾸민말을 되게 자주 사용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세이펜 음원 다운로드 넣기 이대로만 따라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잡으신 거예요. 이 중에서 중요 키워드는 세이펜 음원 다운로드와
넣기라는 것도 사람들이 검색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대로만 따라하세요는 꾸민말이에요. 그럼 제목의 중요한 자리를 반은 검색어, 반은 꾸민말로 작성을 하신 건데 이건 검색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키워드 하나로 이분들이랑 싸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또는 키워드 하나로만 유입이 되는 상황을 만드신 거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조회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맛집. 저는 좀 안 쓰셨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어 여러분 서울 맛집을 쓰잖아요. 너무 많아요. 왜냐면 가게가 많은 만큼 홍보도 많이 돌리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가게를 새로 오픈하잖아요. 그럼 네이버랑 연결된 마케팅 업체입니다. 전화가 와요. 그거는 네이버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업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체험단 돌려가지고 홍보해주고 이런 곳들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200만 원 사장님한테 돈을 받고 각종 체험단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뿌리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상위 노출을 잘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상위 노출이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우리 옛날에는 서울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면 쭈루룩 서울 맛집에 대한 내용만 나왔는데 이제는 검색자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겠다라고 해서 스마트 블록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 이제 방문자 올리기 폴더에 들어가시면 스마트 블록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스마트 블록이라고 하면 이 서울 맛집을 세분화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서울 맛집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들을 내가 직접 보여줄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골라서 검색해봐요.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는 건데 서울 홍대 맛집, 서울 뷔페 맛집, 서울 국밥 맛집 이렇게 3명의 블로거들만 추려서 보여줍니다. 그 말은 내가 서울 맛집으로 애매하게 20위, 30위 했을 때 옛날에는 볼 수 있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디로 이 사람들이 흘러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이고 조금 더 정확한 글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애매한 제목을 적으시면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묻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험당 서포터즈 글들인데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기 선크림 몽기 S, 유아 클렌징 티슈, 간편하게 세안. 제가 일단 여기 지금 문제 하나 뭐 나와요? 유아, 아기, 신생아, 검색어 완전 많다 그랬죠. 이거는 상위 노출이 불가능합니다. 아기 선크림 이렇게 넣잖아요. 글이 진짜 많고요. 최신 순위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최신 글도 되게 많아요. 얘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스마트 블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인 키워드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노리지 않으면은 이제 예전처럼 글 안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로션. 이거 유명한 거 저도 알죠. 크림 베이비 로션, 건성 피부, 아기 로션 추천. 하나 더 8번 넣을게요. 키워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선크림이면 선크림에 관련된 것들을 상위 노출을 시켜주고요. 스마트 블록 자체가 어떤 거냐면 홍보글이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분류를 하지? 스마트 블록을 새로 로직을 만들자. 그 사람들이 많이 검색했던 거를 토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각각 블록으로 나눴다 해서 스마트 플러스 블록, 스마트 블록이라는 거예요. 검색량이 좀 많은 것들에 이렇게 스마트 블록이 보여지고요. 아직도 검색량이 좀 적으면 이게 안 보여지는 것도 있고 아까 맛집처럼 이런 네모는 못 봤는데 근데 이렇게 은근히 나눠진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맞춤 정보가 갈 거기 때문에 익숙해지셔야 되는데요. 선크림인데 이거를 닦아야 되는지, 세안 부분, 7개월 아기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제품이 혹시 잘 맞는지, 안전한지,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 각각 다른 내용을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키워드를 넣어야 된대. 그래서 생각나는 단어를 이렇게 다 넣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제는 정확한 정보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단 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 10명, 20명 많이는 100명씩 뽑아요. 네이버가 그거 다 압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저 누락됐어요. 거의 체험단 그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체험단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칭찬과 장점만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업체에서 제목을 키워드를 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단점을 막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 글을 들어가 봤을 때 왜 상위 노출이 잘 되었냐라고 하면 제가 저한테 맞는 키워드를 찾았어요. 그리고 업체가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단어를 찾았죠. 그 다음에 이 글의 내용도 주의사항부터 제가 쓰고 싶은 내용을 담는 거예요. 단점도 담고 주의사항도 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류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체험단들 중에서
장기화되는 서포터즈들이 있잖아요. 3개월, 2개월, 한 달 이상 되는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내용이 되게 비슷해요. 제목도 비슷해요. 왜? 지쳤거든. 이미 3번 쓰면 쓸 글은 다 썼어. 그러니까 사실 3개월 서포터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좋아해서 다양한 출판사 서포터즈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첫날은 개봉기만 풀 거야. 그 다음은 구성만 풀 거야. 가격이라든지 연령대를 풀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다른 브랜드가 나오면 안 돼요. 광고법상 그거는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브랜드 제품. 만약에 블루래빗이면 블루래빗 라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같은 브랜드인데 다른 영역이나 다른 라인이 있잖아요. 그거를 단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요 라인은 요 연령대가 맞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은 요 연령대가 조금 더 잘 맞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써가지고 실제로 출판사에서 추가로 저한테만 더 고가의 상품을 따로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EBS 돈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 이거 서평단으로 뽑혔으면, 체험단, 서평단 똑같은 말인데 책은 서평단이라고 많이들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평단 활동을 할 때 다 글이 똑같지 않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걸 가지고서 유튜브도 추천하고, 또는 이거랑 관련돼서 EBS에서 볼만한 영상을 좀 추천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도 푼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어떻게 글을 쓰시죠? 그냥 책이 좋다, 이거 추천한다. 다 똑같잖아요. 저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무조건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키워드 공부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니즈도 파악을 해야지 체류 시간을 높일 수 있잖아요. 저는 놀러 갈 때, 글을 쓸 때, 제목 잡을 때 미리 검색을 합니다. 지금처럼 제가 추천드리는 이 책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초기에는 열심히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밑에 점점점 내려가잖아요. 돈의 얼굴 서평, 지금 여기도 서평,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은 대충 쓴 것 같은데 제목도 그렇게 쓰지 말라면서요. 이런 분들은 지수가 높은 거예요. 2015년도 이전의 블로그가 오래도록 글을 유지했다면 플러스 요인처럼 최저가 지수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오래전부터 블로그를 사랑해서 운영을 하신 거니까 그거는 배제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올리신 분들 위주로 보면 되는데요. 내가 제목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책의 사진을 보고, 책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돈의 얼굴, 까만색 돈의 얼굴. 이분 진짜 잘하신 것 같은 게, 주위에 돈을 이렇게 깔아서 놓거나, 아니면 저는 이거 뭐 집에 사진 찍을 데가 없어요. 저 이디야 가서 찍었어요. 스타벅스보다 동네 커피숍이 더 좋은데, 이렇게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이거는 너무 집이라서 아마 이렇게 편하게 찍으신 것 같은데, 그 가게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살짝만 들고서 찍어도 되게 이쁘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심지어 짜장면 맛집이면 다 똑같은 짜장면 집이네? 그럼 짬뽕 사진을 올리고요. 여기는 다 간판을 올렸네? 그러면 이제 다른 사진 바꿔서 올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갈 자리를 찾아요. 여기 슈페리얼 더블 가든 룸인데 저는 다른 룸을 묵었기 때문에 다른 룸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식 이야기는 되게 많거든요. 저는 조식을 따로 빼거나 아니면 작게 넣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획을 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키워드가 너무 많아요. 이거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상위 노출을 하시겠다는 건데, 시대가 스마트 블로그로 변하고 연령별로, 지역별로 AI가 지금 계속 홈탭에서 모바일에서 띄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이렇게 배드민턴 라켓 가지고 가족놀이를 한다? 이렇게 애매하게 가시면 안 돼요. 초등학교 배드민턴 라켓으로 아이가 어떻게 운동을 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몇 학년 때 배드민턴을 배우는 게 좋거나 학교에서 요거를 요구하는지, 나이, 연령별로, 지역별로, 영역별로 디테일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저는요, 이런 거 글 하나 쓰려면 배드민턴 라켓이 아이들용은 조금 유아틱한 게 되게 많아요. 꼭 항상 미리미리 쳐봐야 돼요. 배드민턴 라켓을 쳐봐요. 근데 나는 어떤 거예요? 아동용을 쓰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적어도 초등 또는 아동 또는 유아,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세분화돼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서울 맛집 절대 안 떠요. 그런데 노원구 맛집, 아니면 상계동 맛집, 또는 마들령 맛집, 동네로 작게 들어가서 그쪽을 꽉 잡으시면 상위 노출 수가 많고 유효 키워드가 많아지면 저절로 지수가 올라가고, 유효 키워드가 많다는 건 18개의 신뢰도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육아 결혼 관련해서는 최적화 분들을 이기고 상위 노출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게
주제가 지금 있는 이유예요. 한 주제를 쓰는 게 왜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주제에서 저는 신뢰도를 88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이라고 쳤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두 개는 꼭 습관화 들이셔야 돼요. 먼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실 것, 두 번째 검색했을 때 아래에 뜨는 것과 연관 검색어는 꼭 봐두실 것. 이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거예요. 네이버는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경쟁률은 조금 작기 때문에 중간에서 아래쪽을 좀 노리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만약 해당이 된다면 처음, 중간, 끝 골고루 키워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 배드민턴, 라켓, 입문용, 사유 또는 오유 이게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 전 이걸 찾아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목 어떻게 쓰실래요? 저는요 사유도 알아내고요 오유도 알아내서 두 개 비교할래요. PT도 있고요.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배드민턴 라켓을 이런데 찾아보시면 여기 설명이 분명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네이버에서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내 아이를 사준다면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이건 열심히 찾는 것이 내 아이한테도 필요한 일이고 나한테도 좋은 일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찾으시고 그거를 나눈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보를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예시로 평창 뮤지엄 딥다이브 실내 29개월 아기야 가볼 만한 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니즈를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평창 뮤지엄에 아기랑 많이 가는지 사람들이 이걸 뭘 궁금해하는지 꼭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네이버에 쳐봐야 된다. 이걸 안 쳐보시니까 계속 상위 노출을 실패하시거나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글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쭉 보니까 어때요? 제목 너무 비슷하죠? 아, 나는 조금 새로운 다른 거를 넣어야겠다. 그런 단어가 꾸민말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예뻐요, 좋아요, 추천해요 이런 뻔한 말 말고 내돈내산도 사실 필요할 때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는지를 알고 그거를 제목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이랑 비 오는 날 실내, 팁, 준비물, 주의사항 아니면 할인 팁, 가격 여기에 없는 것들을 저라면 넣을 것 같아요. 저는 굿즈샵도 꼭 이용해 보거든요. 체류 시간 맨날 통계 보시지 마시고 저는요 통계 수치 잘 안 봐요. 뭐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뭘 원하지? 뭘 궁금해하지? 딱 네이버에 검색하면 자동으로 나와요. 예약, 예매, 입장료, 입장권, 할인, 숙소. 근처 숙소 저는 일부러 예매도 합니다. 그래서 이용해보고 숙소랑 같이 연관돼서 글을 쓰기도 하고 예약하는데 할인은 없나? 찾아봐가지고 이 사람들 글 적어도 최소 5개에서 10개 정도 살펴본 다음에 패키지가 있네? 이분은 어디서 구매를 하셨지? 네이버랑 그 다음에 클룩이랑 비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 할인율이 컸다. 평일에는 여기가 더 좋다. 이렇게 글 쓰면 보신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사실 세이펜 제목을 잡아드리는 예시가 있었었는데 세이펜 사용법 정말 많이 씁니다. 특히나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쓰고 엄마들 좋아하는 키워드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 더 세부적인 거, 내 모델명, 내가 사용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육아맘들만 아실 키워드이긴 하는데 세이펜이라고 소리가 나는 책을 읽어주는 펜이에요. 요즘엔 이런 펜들 되게 애들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쫙 보고 이분들과 다른 사진, 다른 정보, 똑같은 제목이 아닌 거. 근데 내가 파고 들어갈 키워드가 무엇일지를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펜 같은 경우는 몇 살 아기가 쓸 수 있는지 넣으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몇 살 아기를 넣는 건 조회수가 사실 많이 먹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더 많이 가져가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돼요? 4세대가 3세대랑 차이점은 뭐지? 4세대 종류는 뭐지? 핫딜 가격은 얼마지? 저는 다 찾아봐요. 그걸 다 찾아보고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이 제목이 길든 짧든 사진이 적든 글이 짧든 상위 노출에 성공하는 것이고 조회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수 탓만 하시지 마시고 내가 정말 궁금한 글을 썼는가 또는 내 노력하지 않고 쓴 것은 아닐지 보통 이렇게 지수에 되게 목매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통계 보시면서 통계 뭐 조회수, 유입, 그 다음에 체류 시간 분수 엄청 많이 보시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결국 내 글이 하나하나가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데 왜 달라지는가? 저도 여전히 준체 오가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이 이유를 알면 되거든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어려운 내용인데 준체 오가 나온 건 키워드에 연관도가 없어서 그래요. 연관도가 높을수록 반응도가 높고 체류 시간이 높을수록 지수는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글은 가치가 없을까요? 아니요. 실제로 여기 안에 넣어놓은 링크 하나가 추천인 제도랑 관련된 건데 엄마들이 좋아하는 내용이라서 추천인으로 저한테 여태까지 쌓인 적립금만 1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럼 이 글은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블로그를 글을 쓰실 때 키워드 공부 꼭 하셔야 되고요. 적어도 여러분, 내가 갈 곳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궁금해 하는지 각각 키워드를 찾아 들어가서 5명에서 10명 정도는 살펴보셔야 되고요. 일단 지금은 상위 노출을 정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이게 보통 2, 3개월 걸리시긴 하거든요. 2달, 3달 제 영상 보시면서 상위 노출 계속 열심히 하시면 방문자가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형식이 좀 잡히실 거예요. 그럼 3개월 차 됐을 때, 어떻게 수익화를 할 것인가? 제휴 마케팅? 아니면 이걸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을 할 것인가? 애드 포스트를 늘릴 것인가? 쇼핑 커넥트를 내가 조금 더 주력할 것인가? 클립을 좀 더 넣을 것인가? 그거는 3개월 익숙해진 다음에 가시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키워드 공부와 제목 잡기, 상위 노출, 그리고 다른 사람들 글을 많이 보시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셨죠? 오늘부터 쓰시는 글은 꼭 상위 노출 10위 안에 들어가셔서 누락이 되거나 실패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돌아올게요.